선생님, 안녕하세요. 재영 선생님. 4월 20일 날 브릿지 강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우리 그 강연 속에서 왜 저는 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그 노래가 그 우영 선생님 인생에 그렇게 큰 핵을 끊는 노래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 강연이 아니었으면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근데 왜 그때 그 어떤 가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펑펑 울음이 날 정도로 내가 그동안에 헛 살았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우셨잖아요. 저는 정말 정말 공감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울었던 눈물의 의미는 또 과연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나를 찾고 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그때 서른쯤 라디오에서 나온 가사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가고 있는지, 그 청춘에 좀 많이 꽂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서른쯤 그 노래를 들었을 때가 42이었거든요. 네. 마흔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죠. 예. 무늬만 어른이었지 정신적으로 성숙이 덜 된 그냥 사춘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앞에 산 삶은 현모양처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가 없이 남의 시선으로 사실은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허무하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이름 최우영 석자로 살아야겠다. 네, 그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부터 책을 좋아했고 그런 부모 교육이든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뭐 독서지도니 심리 자격증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따게 되고,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면은 그 또 다른 책을 연결해서 읽는 것처럼, 네, 한번 일을 그렇게 가지고 싶은 생각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하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 그때는 흘러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달라져야겠다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하고 있는 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저 지금 뭘 좋아하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나로서 살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지금 과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찾은 게 이제 최우영의 이제 그림책 테라피, 그리고 또 최우영이라는 그림책 테라피스트가 탄생됐고, 그리고 저도 그 그림책 테라피 시간을 가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힐링의 시간이고, 또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내가 거기서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치유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책 테라피가 그렇게 우리한테 기다려주고 언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하여튼 뭐 그동안에 그 나를 찾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그 또 브릿지 강연할 때 그 보니까 너무 핫인 비빔밥 학교 물론 같이 만든 거지만, 저는 또 그 강연을 하실 줄은 또 몰랐죠. 그 내용을 넣을 줄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도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노인 인구들이 밀려오고요. 또 제 딸만 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족들이 정말 혼자서 외로운 그런 사람들을 또 달래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부모한테 다쳤던 아이들도 영혼의 그런 안식처도 될 수 있는 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금방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듯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뭐 이렇게 관계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버족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외로우면서도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대신 그 대화가 좀 안 되는 그 단점이 있죠. 그러면 대화를 잘 하려면은 결국에는 잘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거보다는 그림책이 참 쉽고 잘 다가가기 좋고 너무 재밌고 솔직히 네, 그 그림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어떤 제가 그 쉼터 같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여 있으면 처음 봐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 책 한번 읽어보면서 소통도 하고 네 그런 자연스러운 그 관계의 장을 제가 한번 만들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예. 뭐 10년이 될지 그거는 10년 안에 될지는 여러분들의 또 협조도 필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랑방구실을 하는 쉼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 사실 뭐 저희들은 이제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사실 그림책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림책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용 선생님이 그 계획하신 그런 것들이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하시니까 선한 영향력은 어디든지 퍼져가거든요. 네. 언젠가 또 그런 곳에서 또 인터뷰를 할 날을 또 고대하면서 네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는 무엇이 번쩍 떠오릅니까? 쓰레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다 그랬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처럼 4월 20일 날그 브릿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저는 그 보통 일반적인 강연 주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렇게 산업화 발전을 이루면서 이런 아픔들이 집집마다 암묵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실제적인 아픔을 그 주제로 강연을 해서 저는 굉장히 특별했었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을 딛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올 때 그 좀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는 이제 죽음을 느꼈던 두 번의 받아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턴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3, 3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의 받아치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죽음 하면은 하나님이 정신을 안 차리겠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제가 제 몸만 바쳤지 제가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모욕을 시켜다오. 그리고 마지막 그 술상을 차려다오. 그런데 사모님이 아무 생각 그냥 어떤 감정 없이 그냥 차려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바닥치기라는 거는 사실은 중독자들이 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바닥치기냐 그냥 바닥치기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12단계 치료 촉진 치료 지도자 과정 이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4명의 중독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교수님이 이제 중독자들 4명한테 어떻게 해서 끊느냐 하니까 모두 다 죽음의 바닥치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쯤 됐기 때문에 아마 분노에 의한 합리화에 의해서 이제 아마 끊었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미국 여관을 보면 보통 중독 모임이 주제가 된 영화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선생님 만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에는 실제로 그 마을마다 중독자의 모임이 있어서 어떤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도 상관없고 모든 중독에 그런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정부도 없고 그리고 뭐 지자체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모임을 좀 주도해서 그런 분을 도와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좋은 해결책이나 그런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중독자 자조 모임은 미국에서 1935년에 빌이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1939년에 대중화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전파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250개 이상 네. 3,000명 정도 회원이 중독 테라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네. 네네. 저는 이제 AA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가담을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제 나름대로의 회복 모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우리 자신한테 정직하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한다면 상처도 좀 안 받을 끼고 네.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 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어떤 자조 모임에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 알코올 중독자 가족과 또 중독자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어떤 아픔을 느꼈고 그런 얘기를 뭐 강연자가 돼서 아니면 청중으로 돼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그 환경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좀 자존감이 다 낮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좀 많이 생겨서 네. 시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다 치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기분이 좋다가 나빴다가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으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 받으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지고 행복하다.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그 브릿지 강연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김연주 선생님이 이제 그날 강연하셨던 게 네.
저랑 좀 많이 닮았었거든요. 뭐가 그랬냐면 짧게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면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나 수정할 거를 또 바로 수정하는 그런 삶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김연주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그 수정을 해야 했던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선택이 빠른 사람한테 가장 큰 단점은 하고 나서 수정할 일이 항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보면 생각 없이 시작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면 생각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잘 모르고 덤볐기 때문에 알면서 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딱 기억하라면 기억나는 일은 딱히 없었던 거 모든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건물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가 너무 싸니까 작업실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었고 싸니까 얘를 내가 잠깐 쉬러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 욕심이 나고 해서 그 모든 게 한 달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사업자를 내려고 딱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항상 수정하고 보완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서 되고 뭐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아무 때나 할 뿐이지 진행을 아무 때나 시키지는 않거든요. 물론 안 되면 안 한 거하고 똑같이 치면 되거든요. 엎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해봐야지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별로 그렇게 큰일 아니면 한번 좀 시작해 보기를 늘 응원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일에 항상 할까 말까 막 망설이던 사람들이 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옆집 음식 대표 김연주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망설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김연주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또 공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시작을 다시 했고 여러 가지 막 또 강의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꿈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무수의 뿔처럼 너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정 김연주 선생님이 꿈꾸는 그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간호원, 태권도 사범 뭐 많이 꿈꾸잖아요. 작가도 되고 싶었고 이런 꿈을 꾸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쯤 돼서 내가 선생님이 되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는 20몇 살부터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몇 살 때부터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딴다든가 리더십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화되고 뭔가 시작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음식으로 뭔가 가르쳐 볼 수 있겠다는 걸 처음 인식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쿠킹 클래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식당을 생각하잖아요. 식당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밤늦게 마치고 자기 생활이 너무 없으니까 음식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쿠킹 클래스를 꿈을 꾸고 요리 블로그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찬 가게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꿈을 꾼다고 해서 금방 뭔가 크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작게 시작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반찬 가게 자체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업 컨설팅 공부나 외식 컨설팅 공부에 대해서 하고 제 스스로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공부도 하고 싶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경영학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소망이 있다면 대학 강단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딱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꿈, 구체적이지 않는 꿈을 꾸고 거기에 맞춰서 늘 생활해 가면서 어느 지나고 나면 제가 이루어져 있는 걸 항상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게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멀리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는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마치면 또 어떻게든지 대학 강단에 서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항상 그 과정을 즐기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중에 그 단어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이 난 즐기고 싶다. 그게 정말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것은 계속 그 꿈의 확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쿠킹 클래스를 뭐 하고 싶어서 옆집 음식을 했고 또 옆집 음식을 또 차려보니 내가 프랜차이즈 뭐 창업 컨설팅 그런 걸 또 해보고 싶고 또 그 또 꿈의 확장이 돼서 또 대학 강연도 대학 뭐 교수가 돼서 그런 일을 또 가르쳐주고 싶고 이 처음에 생각했던 쿠킹 클래스가 지금 엄청난 확장이 돼서 지금의 김연주 선생님 꿈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3년 뒤 또 그렇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데이터가 되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건 김연준 선생님의 그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내가 쓰면 쓸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금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 지켜보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꼭 그런 대학 교수가 돼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